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상화와 연산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배우고 실습을 한 이후에 또 추가 자료 가지고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아마 이제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제어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코딩을 조건문, 제어문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코딩을 짤 수 있겠다라고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추상화. 자, 추상화란 뭐냐면 복잡한 대상이나 상황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변수의 값을 넣고 또 그거 가지고 연산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추상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제어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순차, 선택, 반복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어 구조를 나타낼 때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왼쪽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1층부터 시작해서 자, 3층까지. 자, 요게 뭐죠?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여러분들이 다음 책 속에서 이품 3층인 경우에는 지붕을 만들고 종류. 근데 3층이 아닌 경우에는 단을 만들고 기둥 만들고 층 하나 증가. 또다시 가서 3층인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요 왼쪽 거 있죠. 단 만들고 기둥 만들고 층 만들기를 아까 말씀드린 제어 추상화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는 이거를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층 올리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소도 만들 때 뭐 이렇게 처음엔 쪼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나중에 좀 간략화, 제어 추상화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순서도에서 어떤 흐름과 관련된 제어, 추상화가 있다면 그것과 대비돼서 데이터 추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만, 요소만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추출한 요소가 이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나머지 것들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들 있잖아요. 왜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냐면 이것들은 이런 것에 디펜던트한 의존적인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구조화해서 핵심 정보만 추출하고 이것들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추상화라고 합니다. 아까는 제어 추상화, 이건 데이터 추상화. 보시면 자, 정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희가 어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수집된 고객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민등록번호겠죠.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고객의 나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일, 그리고 성별까지 한 번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그 우편번호와 주소를 통해 이 고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객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고객의 나이, 생일, 성별, 지역, 도시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겠고 또 뭐 다른 정보가 많이 있겠죠. 뭐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정보. 그렇죠? 근데 자, 이런 예시에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중요한 정보 요소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저희가 여러분들 뭐 스팸 문자 같은 것도 홍보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일단 추출했어요. 자, 지역, 도시, 생년월일, 성별을 추출했어요.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중요한 정보 요소들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해당 정보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 주민번호로 만약에 저희가 어떤 회사다. 그럼 주민번호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생일 축하 쿠폰을 발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가 뭐 10대다, 20대다, 30대다.
연령별 관심 상품을 안내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성별, 그렇죠? 여성이나 남성이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상품이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고객이 사는 위치, 그렇죠? 우편번호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별 날씨를 제공한다든가, 지역별 주간 인기 상품, 자, 그리고 주소를 통해서 이 살고 있는 사람 주소에서 연관된 제휴 업체를 안내한다든가, 도시 내 링크를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수상화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를 연결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나 파이썬 다른 프로그램들을 배워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핸드폰 앱을 만들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게 판다스, 파이썬 안에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조금이라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봐서. 근데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넘파이. 행렬을 다루는 거라서 요거는 꼭 저희가 후반부쯤에 한 1, 2주 걸쳐서 요건 꼭 배울 예정입니다. 요거를 잘 배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파이썬 가지고 딥러닝 하실 때 하나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판다스는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엑셀 데이터 또는 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한꺼번에 조작하고 통계 처리하기 편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요거 넘파이를 합치고 또 디스플레이하는 맵플러리 라이브러리까지 합치고 이렇게 다 다룰 수 있다. 그러면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요 파이토치라는 페이스북 주도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거까지 익숙하다 하면 이 파이토치를 가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안 배우고 파이토치를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넘파이 이 부분은 저희가 교재로 하는 책엔 없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배운 추상화 과정을 해서 한번 간단한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컴퓨터 구매에 필요한 정보 추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하드에는 뭘로 구분될 수 있죠? 키보드와 마우스 또는 스피커와 같은 입출력 장치, 그리고 CPU, 그다음에 메모리, 그렇죠? 그래서 입력 장치, 그다음에 입력 장치에서 들어온 인풋 값들을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다음에 출력, 그다음에 기억 장치. 자, 이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자, 컴퓨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정보를 한번 수집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산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이 있겠죠. CPU 성능이 어떤지, 그렇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메모리, 그래픽 카드, 뭐 예를 들어 뭐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모니터 크기, 파워 컨섬션, 쿨러,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수집한 정보가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죠? CPU, 그렇죠? CPU 성능, 메인보드, 메모리 사이즈, 파워,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되는 컴퓨터를 잘 구매하려면 물론 여러 제품을 비교 검색하는 게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용이다 또는 영상 편집용이다 이런 작업의 용도에 맞게 컴퓨터를 조립해서 구매한다면 뭐 삼성, LG 같은 뭐 브랜드뿐만 아니라 델, 뭐 HP 이런 브랜드별 부품 사양이나 가격 그리고 호환성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학교 다니기 위한 사무용 또 일하기 위한 사무용이라고 가정하고 정보를 추출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어떤 앱을 개발한다든가 파이썬 기반의 앱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렇게 중요한 입력 정보들을 다 고려하되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추상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추상화, 그다음에 제어 추상화를 거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을 거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건 정다각형 그리기 추상화. 사실 이건 뭐 추상화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정다각형이 뭐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것들을 반복해서 그리는 프로그램. 자,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꼭지점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정 n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와 내각과 외각의 크기가 같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식을 표현했어요. 내각과 외각,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작은 로봇이 캔버스 위로 이동하면서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로봇은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시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로봇이 경로를 따라 그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n 값을 넣으면 입력을 받아서 내각과 외각의 크기를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거죠. n 값.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반부쯤에 이런 재밌는 터틀 가지고 그리는 아마 어플리케이션 짤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만큼 이동한 후에 외곽의 크기만큼 회전하는 동작을 꼭지점 개수 n만큼. 그렇죠? 그래서 정삼각형이다 하면 아까 앞장에서 내각과 외곽의 크기를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 가지고 n만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같죠, 다. 정 n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쭉 가다가 또 내각을 계산했으니까 돌고 또 내각을 계산했으니까 돌고 꼭지점 개수만큼. 그 길이는 같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꼭지점 개수. 어차피 길이는 같으니까. 그리고 내각과 외각은 다 계산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 계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태까지 추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다면 자, 이번에 연산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연산자 기능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연산자, 오퍼레이터, 그리고 피연산자, 오퍼랜드로 이루어지는 계산식을 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더하기, 덧셈, 뺄셈, 고스, 나눗셈을 연산자라고 하고 이거를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3 더하기 5. 연산자가 실제로 연산되는 숫자 값, 밸류 값들을 이거를 낸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조금 산술연산자, 매틀랩과 조금 다른 오퍼레이션들이 좀 있는데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대입연산자가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 좀 다른 것들이 요게 좀 달라요. 매틀랩하고. 그리고 요것들 좀 다르고 매틀랩에 이런 게 없어요. 매틀랩. 그렇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실습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술연산자. 자,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3 더하기 5, 3 빼기 5, 3 곱하기 5, 3 나누기 5. 그렇죠? 자, 근데 요 목 3을
5로 나눈 목. 0이죠, 그렇죠? 여기 목이. 나머지는 뭐냐? 요게 조금 익숙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제곱. 자, 요게 좀 달라요. 전 처음에 요게 좀 헷갈렸어요. 제곱. 자, 매틀랩에서 제곱 뭐죠? 여기다가 꺽쇠. 응, 요거잖아. 요게 그럼 뭐죠? 3의 5승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요거 두 개. 그렇죠? 요게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연산자 순서가 있어요. 자, 이 지수승, 지수,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연산자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필요한 것들은 가로를 먼저 치겠죠.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자, 한번 목과 나머지 계산하기 한번 프로그램을 봐보고 제가 후반부쯤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쭉 봐볼게요. 자,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정수형으로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x와 y 저장합니다. 정수형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키보드에서 받으려면 input 해야 되고 int,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뭐죠? 스트링 값으로 받아요. 형변환 해주고 그 x 값은 자 x를 y로 나는 목은 뭐죠? 요거 두 개. 자 이렇게 하면 요 d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기 1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1로 들어가게 되고 자 d는 뭐죠? 인테저 값 그렇죠? 자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산술연산자 자 한번 원의 면적 구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원의 면적은 s는 파이 r 제곱이고 이게 뭐죠? 반지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은 뭐죠? 실수죠 실수 즉 플로트로 받아야 되죠 플로트 소수 실수요 그래서 인풋 그다음에 플로트로 바꿔서 넣어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를 여기 넣어요 자 제곱하려면 어떻게 된다겠죠? 요거 두개 그렇죠? 에어리어 그걸 출력할 때 뭐죠? 실수형으로 출력해 자 여기서 자 요거 있죠 요거 3.14 사실 이 파이는 뭐죠? 3.141592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만 저장했잖아요 근데 요것들을 나중에 임포트 매스에 보면 이게 실제 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미 어떤 패키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산술연산의 첫 번째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해봤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 그렇죠? 이것들을 산술연산자라고 하죠. 비교연산자. 자, 비교연산자는 뭐 나머지는 직관적인 건데 자, 이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뭐냐면 true나 false 값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계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게 결과값이에요. 결과. 자, 3이 5보다 크냐? 5가 3보다 크냐? 그렇죠? 그럼 true죠. 3이 5보다 크냐? false. 5가 자 이거는 크거나 같냐? 같은 것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true. 그럼 이거는 뭐죠? 이것도 true예요. 그렇죠? 왜냐면 같으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3이 5보다 크거나 같냐? false. 자, 요거 두 개. 3과 5가 같다. false. 자, 이런 거 어디 많이 쓰이지?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배울 if 문화가 많이 쓰여요. 제어 문화. 자, 요게 처음에 아마 요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위에 거. 자, 이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거다. 3하고 5하고 다르냐? 다르죠. 그럼 true죠. 그렇죠? 요게 처음에 자, 그러면 3하고 왼쪽 거 오른쪽 같냐? 다르냐라고. 다르냐? 그럼 다르지 않죠. 그러면은 뭐죠? false.
요게 처음에 좀 아마 그래서 요게 자주 써요. 항상 다르냐라고 다를 경우에 true예요. 그렇죠? 자, 자 나이를 기준으로 뭐 영화 매표가 가능한지 한번 봐봅시다. 자, 영화관에서 17세 이상 관람 가능한 영화만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나이를 입력받아요. 그다음에 변수를 age에 저장하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인트로 바꿔서 자, 매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age가 17세보다 이상이에요. 이상이 뭐죠? 눈 표시가 있어야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true일 경우에 이게 17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true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 결과값을 뭐라고 했죠 아까? 표에서 자, 이 실행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배수가 3의 배수이면 true를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봅시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방법이. 근데 저희는 아직 이 부분 안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을 나누고 그 나머지가 그렇죠? 그 나머지가 0하고 같으면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나머지 오퍼레이션이 뭐라고 했죠? 나머지 오퍼레이션 이거죠. 3 나눴어요. 이건 뭐죠? 1이에요. 1. 그럼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죠. 6, 0. 얘는 3의 배수가 맞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변수를 출력해서 저장해요. 이 변수를 저장해서 이 변수가 뭐 템프라고 합시다. 이게 0이 있냐라고 물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뭐죠? 이렇게 3의 배수인 경우에는 템프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게 true가 나올 테고. 그렇죠? 근데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운 걸로만 한다면. 그렇죠? 볼까요? 자, 입력을 받았어요. 자, 인테저 값에 입력 받았어요. 좀 큰 값에 입력 받았네요. 자, 이렇게 3, 리메인. 이 값은 뭐가 될 수 있죠? 0, 1, 2. 나머지니까. 그렇죠? 근데 0인 경우와 이건 3의 배수, 나머지인 경우는 다 뭐죠?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을 받아서 는 두 개 물어봐요. 0이냐? 이렇게 되면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 두 개는 이 오퍼레이션은 같다라는 의미를 같냐라고 물어보는 비교현상자고 요거는 뭐죠?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비교현상자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이제 뭐 맞죠? 산수연산자, 비교연산자 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논리연산자 봐보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 자, 요 and와 bo와 not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XO도 있고 XNO도 있고 한데 일단 이것도 나중에. 자, and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일단 곱셈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X, Y, Z가 X, Y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true를 1이라고 할게요. 0, 0,
0, 1, 1, 0, 1,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false, 이게 true. 그러면 저는 곱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곱셈. 그러면 곱셈이 되려면 x와 y 곱셈의 결과가 z예요. 그러면 둘 다 1, 1일 때만 1이고 다 0, 0이죠. 이게 엔드 오페레이션. 그렇죠? 왜냐면 x와 y가 모두 true인 경우 1인 경우만 true고 하나 이상 false다. 자, 둘 다 false, 하나 false, 하나 false. 0이면 이게 엔드예요. 그렇죠?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낸드는 뭐냐? 자, 이거 납부터 할게요. 납부터 한 다음에 낸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반대 오페레이션이라고 보시면 x가 true로 0인 1인 경우는 false 0, 0인 경우는 1 뒤집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낸드는 뭐냐? not end. 이건 뭐냐? 이 z값에다가 z값 뒤집는 거야. 그러면 1, 1, 1, 0. 이게 뭐다? 요게 낸드에 원래 대문자 쓰는데 보통. 그렇죠? 자, 그러면 5원. 5원 덧셈으로 보시면 돼요. 덧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덧셈이다. 그러면 0, 0, 0, 1, 1, 0, 1, 1. 그렇죠? 이상. 덧셈이면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다 1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 x와 y와 z는 다 불리한 값이에요. 0 아니면 1밖에 못 가져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1. 이게 1이 있으니까 1, 1, 0. 요게 5다. 정리하면 x와 y 하나 이상 true인 경우 덧셈을 생각하시면 쉬우니까 1이에요. true. 둘 다 모두 false인 경우만 false입니다. 어느 경우죠? 요 경우. 그렇죠? 아까 낫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지금 여러분들 배운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학점 계산하는 거나 나중에 재원문과 결합하게 되면 복잡한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볼까요? 자,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결색이 4회 이상이면 F학점으로 판정하는 프로그램. 자, 그러면 뭐를 받아야 되죠? 결석 횟수를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자,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자, 뭐 미만이거나 자, 그러면 이게 이 문장에서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and, or 중에 뭘 써야 될까요? and 조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근데 or 조건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아까도 봤었죠. 그죠? 이 and 조건은 A와 B가 둘 다 true일 때만 true죠. 동시에. 그죠? or 조건은 뭐죠?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1이에요. 즉, 그죠? 근데 이 문장을 읽어봤을 때 어떤 거 같죠? 자, 60점 미만이거나 결색이 4회 이상. 그죠? 그 뜻은 뭐냐면 60점, 70점이긴 한데 학생이 70점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결석이 5회예요. 5회. 그러면 이 첫 번째 A 조건은 만족 안 하지만 B 조건이 만족되죠. 그러면 F예요. 그럼 뭐죠? 요거죠. 5호죠. 그러면 점수도 입력으로 받고 결석도 입력으로 받아서 그렇죠? 근데 이 점수는 뭔가 플로트로 받아야겠네. 플로트. 얘는 결석은 인티저 값이죠. 정수값. 그러면 그거 가지고 60점 미만이냐 4회 이상이냐 각각 비교현상 취한 다음에 뭐죠? 5호 조건을 하면 되겠죠.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사실상 간단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입력을 받아요. 플로트로 받죠. 점수니까 플로트로 받고 점수 입력받고 결석 횟수 입력받아요. 자, 그러면 이게 F약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자, 이게 60점 미만이냐 미만이니까 이거죠. 그렇죠?
는 표시였고, 그리고 결석이 4회 이상이다. 이상이니까 뭐죠? 여기 있어요. 는 같거나 맞냐. 자, 요 조건이 만족되거나 요 조건이 만족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오어져.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하나 한번 봐볼까요? 자, 아이디와 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좀 다 응용하는 겁니다. 논리연산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돼 있죠, 그렇죠? 볼까요? 자, 아이디, 비밀번호. 그래서 여러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다. 자, 여기는 형별은 없죠, 그렇죠? 스트링으로 그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비밀번호는 인티저로 받아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와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둘 다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일치. 그러면 뭐죠? 엔드.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1, 2, 3, 4, 5를 넣었어요. 근데 실제 패스워드는 뭐죠? 1, 2, 3, 4예요. 그렇게 되면 이 뒤 조건이 만족 안 하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 안 해도 엔드는 곱셈 개념을 생각하시면 쉬우니까 false겠죠. 그렇죠? 됐고요. 대입연산자. 사실 뭐 대입연산자라는 건 보겠습니다. 자,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에는 저장할 값이나 수식 또 다른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왼쪽이 변수명, 저장할 값. 그렇죠? 자, 오른쪽에 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수식이 있어요. 그럼 계산 결과가 변수에 저장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3을 썸에 넣어요. 그 다음에 썸을 x 넣어요. 자, 이 x 값을 2를 더한 여기 수식이 변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자, 항상 뭐죠? 최종 변수 값은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대입연산자. 자, 요게 파이썬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없다고 해봅시다. C에다 10을 넣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됐다. 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C에 10을 넣고 그 C 값을 B에 복사하고 그 값을 B 값을 A에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매틀랩에서는 A, 10, B, 10, C, A, 10 이렇게 또 매틀랩 옥타브 이런 거 써보셨죠? 인공지능 개론 시간에 이렇게 한다면 C, 10 콤마 없어요. 각각 선언해줘. 이렇게 선언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편한 연산이 있는데 자, 제가 알기로 매틀랩에서도 전 이런 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자, x다 5를 더하고 싶어요. 그럼 매틀랩은 아마 이렇게 해야 될걸요? 근데 이렇게 이 덧셈하고 이는 같다 이꼴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게 요 뜻이 여기 요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근데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램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 x에다가 5를 나누고 다시 오버라이드 시키는 거 x.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몫을 x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값.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오퍼레이션 실제 더할 값 실제 오퍼레이션이 앞에 가고 나머지 요는 표시가 뒤에 간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이렇게 항상 이게 뒤로 가요. 그렇죠? 자, 이런 대입 연산 같은 거 대입 여태까지 저희가 배웠던 뭐
산수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간단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써보시고 익숙해지시고 머릿속에 외우셔야 프로그램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뭐 논리 연산자도 저렇게 안 하고 if문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자, 그럼 대입 연산자 한번 예시를 봐볼까요? 자, x와 y의 다음과 같이 복합된 연산자를 활용한 수식을 만들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10을 넣고 y에다가 5를 넣었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죠, 이 뜻이? x 더하기 y에다가 다시 그 값을 x 넣는 거. 그럼 x가 뭐가 나오겠죠? 여기 이 x 값이 15. 아, x가 여기서 15. 자, y는 뭐죠? 그대로 5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 밑에 거. 요 뜻이죠, 요 뜻. 그러면 x 값이 뭐가 될까요? 75. y는 5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x에다가 75를 y로 나눴을 때 뭐죠? 나머지. 그럼 x가 뭐죠? 그 값을 다시 x 넣잖아요. 그러면 x는 0, y는 5. 여기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자,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수식에서 같이 사용될 때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순서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산수 연산자. 산술이 뭐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산수 연산자 중에서도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냐? 요 지수. 그렇죠?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 뭐 나머지 뭐 그 다음에 덧셈, 나눗셈. 덧셈 이거 빼기로 알고 있는데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비교 연산자. 그렇죠? 비교 연산자 안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요 같냐,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울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굳이 이쪽 걸 먼저 하고 싶다면 가로로 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선순위는 다 정해져 있다. 논리 우선순위. 비교 다 산술, 비교, 논리인데 논리 안에서도 이 not이 더 우선순위가 높고 이 and, o. 그렇죠? 그래서 not a, 뭐 and b를 하면 어떤 순서로 되냐면 실제로는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건 똑같아요. 요걸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라고 해봅시다. not a를 이거를 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a and b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not이 and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여러분 다 기억하기 있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걸 다 사실 기억 못하고 있고 그냥 가로를 쳐요. 가로. 내가 좀 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A and B 이것의 낫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A and B의 결과에다가 뒤집는 게 아니라 A에다가 A를 뒤집고 낫 그 다음에 B를 그것과 AND를 B를 하고 싶어요.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도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낫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지 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에 그냥 가로를 치시는 게 편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마지막 대입, 그렇죠? 요 값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낮겠죠. 자, 아까 했던 거죠, 그렇죠? 자, 정수 n이 3에서 6까지 입력하면
정N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같은 내각의 합과 그 한 내각의 크기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숫자 값을 먼저 입력받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각의 합과 내각의 크기를 계산해서 계산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봐봅시다, 한번 여기서. 만약에 요 값이 아니라 제가 7을 입력받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뭐 제한된 범위 내에 바깥값을 제한된 범위 내의 값을 초과하였습니다. 뭐 그런 걸 출력해야겠죠. 그런데 쓰이는 게 저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울 조건문, 제어문입니다. 그렇죠? 네, 보면 자, 그러면 3에서 6 사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도 실수로 될것 같다가 7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물론 값은 출력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서메이션 앵글, 내각의 합, 내각의 크기 그리고 이거를 출력하죠. 그렇죠? 자, 주석. 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약간 다른데 일단 이거 기준은 뭐냐면 그냥 기본 파이썬 그 IDE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피터 노트북에서 주석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꺼번에 주석하려면 컨트롤 요거 슬래시 다시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석을 잘 작성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가독성도 좋아지고 특별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에 오랫동안 그냥 수정 안 했다가 다시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주석을 잘 안 넣는 경우에는 내가 이거 짠 게 뭐지? 사실 이렇게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력이 뭔지 출력이 뭔지 이것이 하는 기능이 뭔지를 주석에 잘 작성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연산자 활용하는 거. 자, 연필을 사려고 하는데 연필 한 자루가 400원이에요. 자, 몇 자루 연필을 살 수 있고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요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뭐 머릿속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시고 자 가진 돈을 입력받아요. 연필 개수, 거스름돈 그 다음에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개수와 거스름돈을 출력해야죠. 가진 돈이 만약에 3,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0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죠? 연필 나누면 7.5인데 사실 0.5 자루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목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몇 개 살 수 있는 거죠? 7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이게 3,000의 목 이게 7이잖아요. 이만큼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뭐죠? 3,000 얘가 얼마일까요? 200이겠네요. 왜냐면 400 곱하기 700은 2,800이니까 3,000에서 2,800 빼면 그렇죠? 200.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이게 거스름돈. 자,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뭘 입력받아서 가진 돈의 액수를. 그렇죠? 자,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키보드에서 입력받고 인테저를 변환하고 자, 펜슬 값은 디폴트로 저장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목값, 그렇죠? 이 결과값을 여기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시가 이 표시를 찾는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연산의 결과가. 그렇죠? 그다음에 거스름돈. 그렇죠? 자, 다음 봐볼까요? 자, 시간당 2배로 분열하는 박테리아가 100개 있다. 자, 1시간 후에 이 200개, 2시간 후에는 400개. 자, 하루가 지나면 하루면 24시간이죠. 그렇죠? 24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자, 요거는 뭐 사실 간단한 거지만 뭐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처음에 100개. 자, 1시간 후에는 100 곱하기 200. 그렇죠? 2시간 후에는 뭐죠? 400개. 400개. 1시간. 1시간. 400개라는 뜻은 뭐죠? 이게 2시간일 때는 이게 400이잖아요. 이게 아까 200, 이게 400. 규칙을 찾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3시간에 얼마일까요? 3시간. 3시간에 800이죠. 800. 2배씩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표시하면 요거보다 이게 낫겠네요. 1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 그렇죠? 이 앞에 거에 또 2배. 그렇죠? 3시간. 그렇죠? 자, 이거 보면 4시간. 1600. 그럼 뭐죠? 곱하기 요거에 또 2배. 4시간. 그렇죠? 그럼 규칙이 뭘까요, 그러면? 요거네, 요거. 4시간의 경우엔 뭐죠? 2의 4승. 3시간의 경우엔 2의 3승. 2시간의 경우엔 2의 2승. 얘는 2의 1승.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입력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24시간. 그러면 최종 결과는 뭐죠? 100에 2에 24.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코딩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100에 2에 24. 요거 뭐죠? 요거 어떻게 표현하죠? 2에다가 24. 자, 이렇게 표현하죠. x가 24. x 값을 여기 넣어서 이렇게. 요게 2의 x승. x가 24.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포맷 함수. 자, 포맷 함수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배웠죠.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포맷 함수로 표기하면 상당히 쉬운 것들이 많다고 했죠.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 자리마다 그다음에 자릿수를 15로 하게 되면 뭐죠? 이게 9칸이니까 오른쪽 정렬하고 6칸 비우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왼쪽 정렬하고 그렇게 되면 요 6칸 또 오른쪽에 있겠네. 반대로 이번엔 0, 2로 하면 앞에 6개 0을 하는 거. 자, x 이거 16진수 배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값이 16진수로 바로 변합니다. 자, 요거 지수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렇죠? 점 한 다음에 10의 8승. 그렇죠? 이게 요 2가 10의 8승이 나는. 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 이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 활용하는 거. 자, 3명이 모여서 피자를 주문합니다. 피자를 두 판 주문한다면
한 사람당 몇 조각씩? 자, 사람 수가 3명, 줌수랑 2개. 자, 8조각 있어요. 8조각. 각조. 그러면 자, 먹을 수 있는 조각 수가 뭘까요? 목이겠죠, 목. 나머지 조각 수가 나머지, 그쵸? 그러면 자, 총 개수가 피자가 2판 주문했으니까 한 판당 8조각이니까 16개겠죠, 그쵸? 이게 2, 8, 16, 그쵸? 16. 그리고 사람 수로 나누면 뭘까요, 얘가? 몫은 5점.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지금 다 배웠던 게 저희가 산술연산자, 논리연산자, 뭐 대미연산자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실습해보고 또 추가 자료 가지고 또 좀 어드밴스 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장학금을 타려면 올해 학점은 평균 3.0 이상, 봉사 시간 10시간 이상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조건이 뭘까요? 3.0 이상, 봉사 시간은 10시간 이상. 그건 뭐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만족해야 되나요? 이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입력을 뭘 받아요? 학점 평균 3.0. 이건 플로트로 받아야겠네요. 봉사 시간은 인티저로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ND 조건. 그렇죠? 즉 학점 평균도 3.0이 넘어야 되고 봉사 시간도 10시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장학금을 줍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받아요. 자, 이거는 플로트를 받죠. 소수점이 들어간 실수. 자, 봉사 시간은 인티저. 자,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학점 평균 되네요. 더하고 가로치고 2. 자, 이거 가로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로 안 치. 그레이드 1, 2에 나누기 2 이렇게 이 가로가 여기 없어요. 여기. 그러면 요거 나누기 2, 그 다음에 요거 더해버려요. 그렇죠? 순서가 왜냐면 나누기가 덧셈보다 미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일반 수학에서 똑같죠. 그렇죠? 프로그램이랑.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꼭 쳐주고 요게 3.0보다 이상이냐. 자, AND입니다. AND. 둘 다 만족해요. 그리고 10보다 봉사 시간이 10시간보다 많냐. 자, 이 값은 뭐죠? true 아닌 false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을 넣어서 보면 이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대로.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뭐가 좀 실습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좀 추가 자료 좀 볼 건데 좀 이것들은 PT 연산자인데 실제로는 뭐 아주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AND 있었죠, AND. 이렇게 AND라고 쓸 수도 있고 그 기호가 요 기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 B가 A, 요거랑 똑같아요. 자, 5어도 요거. 매틀랩에서 아마 요거 똑같이 쓸 거예요. 자, 이게 XO입니다. XO. 요 XO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not gate. 자, 이거 비트 시프트 하는 거.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비트 시프트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많이 쓰이질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간단한 거 실습을 하고 나서 뒷부분에 한번 각각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 끝난 이후에 저희가 첫 번째 숙제
나가고 저희가 기말고사가 8주차 있잖아요. 8주차 전에 한번 숙제가 나가고 항상 이제 시험 전 시간에는 아마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되 진도가 많이 나갔으면 제가 중간고사 팁을 드리고 뭐 숙제 중에서 모르는 숙제 중에서 숙제를 답안지를 다시 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랩업하는 시간을 중간고사 전에 기말고사 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요 뒷부분 비트형 단자를 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 되겠고요. 혹시